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제가 한때 오버워치 롤에 빠져서 지낼 만큼 다시 그때 키보드 마우스를 엄청나게 구입했었어. 그래, 장비빨이잖아. 프로게이머 경기하는 거 보고 좋아 보이면 진짜 다 써서 뭐 다 사보고 그랬었어요. 예, 한참 지나서야 느꼈던 게 장비만 따라 사봐야 별 소용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골프에도 적용이 됐는데 오늘 다릅니다. 오늘 뭐냐면요, 커세어에서 출시한 홀 이펙트 키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건요, 장비질을 해야 할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야 될 이유를 만들어줄게. 와이프들에게 보여주세요. 제 설명 보고 나면 이건 장비병 때문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게임 실력 향상을 위해 사야 되는 키보드다. 이건 투자야.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와이프분들하고 같이 보고 있죠?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자, 이미 게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홀 이펙트 키보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은 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식 키보드에 비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더라고. 제가 이전에 컨트롤러 소개하면서도 그 홀 이펙트를 사용한 스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번 기회에 키보드도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는 우리가 키를 눌러서 금속 부분이 물리적으로 서로 접촉하게 하는 시점에 키를 눌렀다고. 그러니까 눌리는 순간이고 다 끝까지 눌러 들어가야 이제 눌렀다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까지는 우리가 키를 살짝 눌러봐도 인식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끝까지 안 누르고 이렇게 살살 누르면 인식이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 포인트까지 이동하는 시간만큼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입력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야. 반면 홀 이펙트 키보드는요, 이 고정된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위치에 자석이 있어서 눌리는 정도에 따라 자력을 통해서 눌린 거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는 언제 눌릴지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커세어 이 키보드 세팅을 위해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보면요, 0.1mm에서 4mm까지 작동 지점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재밌는 건요, 이 설정을 굳이 키보드 전체에 적용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키보드는 커세어 MGX 하이퍼 드라이브 마그네틱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위치가 같다고 해서 모두 다 동일한 포인트에서 인식되게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소프트웨어에서 각자의 키마다 각자의 키가 언제 인식할지를 개별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중에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할 어떤 키예요? W, A, SD? 사실 QWER이 더 중요해요. 0.4mm 정도로 아주 반응이 빠르게, 그리고 스킬들은 좀 더 여유를 두고 사용할 수 있게 각기 다른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 되겠죠. 기능적으로도 아주 유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갖고 있는 이 키보드의 장점은 그렇고, 좀 더 우리가 실제 게임을 하면서 와닿을 수 있는 기능이 뭐냐고 한다면 그건 래피드 트리거라고 부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계식 키보드와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앞서 기계식 키보드는 누를 때도 특정 지점을 지나야 인식이 되지만, 입력을 멈추고 싶어도 반대로 그 지점을 지나야 입력이 정지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요, 우리가 사이드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적을 만나서 총을 쏘려고 할 때 당연히 잠깐이라도 정지 상태가 돼야 탄착군이 모이겠죠. 그래서 이동키에서 손을 떼고 총을 바로 쏘는데, 이때 기계식 키보드는 손을 떼려는 생각보다 실제 캐릭터가 조금 더 이동해서 멈추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 키보드는 랩스 트리거 기능을 활용하면 지금 키가 얼마나 눌려 있는지 상관없이 0.1mm만 살짝 위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입력이 멈춰지는 거야. 얘가 인식이 빠르다는 거지. 꾹 눌러 있어도 상관없고, 살짝 건드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상관없고, 위로 0.1mm만 이동해서 바로 입력이 중지돼. 얼마나 좋아. 이게 더 빠르게 입력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멈추고 총을 쏜다는 복합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상대방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기계식 키보드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고, 또 프로게이머 중에서도 아직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분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가 적응을 해버린 수준이고, 또 일부 게이머들은 빠르게 정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 방향 키를 눌러주는 스킬을 쓰는 선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기술적으로 홀 임팩트 방식의 키보드가 더 나은 방식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일단 우리에게 익숙한 커세어 텐큐리스 게이밍 키보드 디자인과 유사하죠. 푹신한 팜 레스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좋고요. 키보드 프레임 상판은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타건하거나 게임할 때 신나게 눌러도 사운드 너무 좋아요. 막 텅텅거리지 않고 잡음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스페이스바는 가운데 스위치와 양쪽 고정 포인트 사이에 소음 감소를 위한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요. 일부러 테스트 해보려고 살짝씩 눌러봐도 텅텅거림 없이 깨끗하게 눌려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요, 다이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볼륨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누르면 음소거 되죠. 다시 누르면 다시 소리 나고. 그런데 펑션 플러스 F12 키를 딱 눌러서 내가 사용하기로 했던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한 기능들을 차례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야. 퓨직 스크롤, 수평 스크롤 등 그걸 키보드에서 단축키로 바꿀 수 있어서 볼륨 조절로만 쓰기 아까웠는데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커세어 게이밍 키보드답게 8000Hz 하이퍼 폴링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1초에 키보드의 변화를 8000번 읽어낸다는 소리야. 내가 1초에 어떻게 8000번 읽어? 앞서 이 홀 이펙트 키보드의 장점인 빠른 입력 시간과 함께 하이퍼 폴링을 통해서 기술적으로는요, 놀라지 마세요, 0.000125초 만에 다시 0.000125초 만에 입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대다수의 경우 폴링 레이트 1000Hz 설정에 키보드도 타이핑하는데 적합하도록 동작 포인트 2mm로 세팅한 값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게임을 한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있는 속도계 같이 생긴 버튼, 이러면 게임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키보드는 더 이상 화려한 RGB 효과 없이 빨간색으로 쫙 고정이 됩니다. 제가 설정해둔 대로 폴링 레이트 8000Hz의 동작 포인트 0.5mm로 세팅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만 써도 충분한데 만약 좀 더 구체적으로 게임별로 세팅하고 싶다면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앞서 보여드린 대로 각 스위치별로 전부 다른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또 그 설정들을 키보드 온보드에는 5개까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내에는 무한정 지정할 수 있다고. 무한정 저장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새로운 게임을 할 때마다 하나씩 프로파일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기술적으로 기계식 키보드가 아니라 홀 이펙트 키보드를 써야 할 이유, 이제 충분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제 혹시나 와이프랑 같이 보고 있던 사람은 꺼주세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쓰는 순간 장비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폴링 레이트가 8000Hz니까 인식을 못했을 리가 없잖아. 내 손가락을 탓해야 돼요. 레피드 트리거로 제가 손을 떼려고 마음 먹자마자 반응한다. 이 핑계 안 통합니다. 자, 저도 커세어에서 진짜 마음에 쏙 드는 키보드가 하나 나와서 일단 좀 신나긴 하는데, 디아블로 시즌 오프하면 다른 게임을 좀 한번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물결.